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역사적인 러미 정상의 알래스카 서밋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도착했습니다. 호스트 측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일찍 도착해 레드 카펫을 깔고 푸틴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푸틴 대통령은 레드 카펫을 걸어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에게 다가갔습니다. 푸틴이 다가오자 박수를 치던 트럼프는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로 팔을 툭툭 쳐가면서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대합니다. 사진 포즈를 위해 알래스카 2025라고 쓰인 단상에 두 정상이 오릅니다. 그때 기자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종전에 동의할 거냐고 묻자 주변이 시끄러워서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린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때 공중에서는 B-2 폭격기와 F-35 전투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와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나타남에 따라 초계 겸 의전 비행을 한 것입니다. 활주로에서 회의장까지 두 정상은 같은 차를 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우루스를 공수해왔지만 파격적으로 트럼프의 캐딜락 비스트에 올라탔습니다. 상대방 정상의 의전 차량에 같이 탄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제스처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예정이 없이 즉흥적으로 그리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캐딜락 비스트 뒷자리에 앉아 이동하는 푸틴의 표정은 즐겁기만 합니다. 회의장에서도 다시 기자들을 상대로 두 정상이 포즈를 취하는데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코믹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여기자가 미스터 푸틴, Will you agree to ceasefire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냥 무시해버리는 내공이 대단합니다. 여유있고 유머러스한 제스처로 입 다물게 하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자칫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발하게 대처합니다. 기자들이 짹짹대자 트럼프는 작작 좀 하라면서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러자 푸틴이 자연스럽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해치워버렸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짹짹거리는 기자들의 풍경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방문에 앞서 오호츠크 해의 연안 도시 마가단에 들렀습니다.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오메가3를 만드는 재료인 청어와 정어리 가공 공장도 둘러봤습니다. 어업 진흥을 위한 포석입니다. 알래스카까지 4시간 거리인 마가단은 옛날에 앵커리지의 자매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여기에 들른 것은 미국 알래스카와의 연결을 강화해 러미 화해를 하자는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앵커리지로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교환 문제도 다뤄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알래스카에 우크라이나를 논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떻게 할지와 러시아를 무찌를지 어쩔지는 젤렌스키와 유럽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스탠스입니다. 푸틴을 꺾을 자신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그를 만나 미러 양자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앵커리지로 떠나기 직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과도 유익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루카셴코에게 수감자를 석방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알래스카 행과 관련해서도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미래에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루카셴코와 통화했다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의중을 그를 통해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도 이제 최후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도 맹폭을 당하고 있으며 포크롭스크는 북부 전선이 붕괴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는 마당에 트럼프가 푸틴에게 딱히 요구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포털 유니안이 푸틴에 대한 보도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러시아 혐오주의자로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 이고르 콜로모이스키가 지분을 가진 우니안은 갑자기 푸틴의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이 매체는 푸틴의 이름만큼은 러시아와 투쟁한다면서 소문자를 고집해왔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모욕을 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우니안은 푸틴을 표기하면서
늘 소문자를 썼습니다. 화면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야 블로거 아나톨리 시아리는 우니안이 푸틴의 표기 방식을 바꾼 것과 함께 한국이 푸틴을 경주 에이펙에 초청했다는 기사도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푸틴과 트럼프는 앵커리지에서 2시간 반 만에 속전속결로 정상회담을 마무리 짓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건설적이고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앵커리지는 미국과 소련이 독일 나치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우회로 함께 싸운 역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랜드리스 프로그램으로 군수 물자를 소련에 실어나른 양국 우호의 전설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당시 순직한 소련 파일럿 추모비가 있고 자메드시 마가단에도 러시아 3세기와 성조기가 개양된 기념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적대 행위 종식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항상 우크라이나 국민을 형제애로 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비극이자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우호적인 태도와 성과 지향적 접근 방식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그러한 접근 방식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로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분쟁 발발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번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지만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어떤 합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굳건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러 관계가 냉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푸틴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는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조만간 상황을 바로잡고 대립에서 대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시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후속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말을 하는 대목에서 푸틴 대통령은 차기 평화회담을 위해 트럼프를 모스크바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견에서는 그러나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막전 막후에는 많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쏟아졌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직후 푸틴과 트럼프는 복도에서 한참 동안 크게 웃으며 대화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둘이 한참을 얘기하더니 트럼프는 푸틴의 수행원에게도 악수를 합니다. 러시아 측 대표단들도 모두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훌륭했다고 반응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텐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냉탕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숙소에 나타날 때 SSSR이라는 국가명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소련 시대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싸운 전우였으며 소련 당시 우크라이나는 연방의 일부였다는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의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비록 지금은 떨어져 나갔지만 원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앵커리지로 러시아 기자들을 태우고 간 여객기에서는 기내식으로 키예프식 치킨이 서비스됐습니다. 닭고기 필레 속에 버터를 채운 우크라이나 전통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요리에 먹어치우겠다는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원래 기내식은 냉동식품을 재가열해 서비스가 편리하도록 하니 별 오해는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상회담 장소인 군 기지에는 갑자기 무스 한 마리가 얼쩡거리며 기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갑작스런 무스 출몰이 화제가 되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저 무스가 젤렌스키와 같은 심정인 것 같다고 조크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앵커리지 정상회담에 끼고 싶은 젤렌스키가
모스에 빙의된 것 같다고 자하로바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